네, 여의도를 발로 뛰어다니는 두 기자와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한겨레신문 정유경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분 반기는 문자가 격하게 오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9577번님, 두 기자님 피곤도 있고 찰떡 호흡이신데 진짜 국회로 입성하셔야 할 분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말씀은 고마운데 별로 반긴 표정이 아니에요. 넣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사실 눈이 반쯤 감긴 상태여서 유튜브를 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피부 둘 다 완전 썩었어. 네. 여러분 유튜브에서 네, 얼굴을 다 떴어요. 네, 얼굴을 가릴 수도 없고 네. 네. 그래도 뭐 새벽에 퇴근을 하셨겠네요? 오늘 새벽에? 제가 몇 정확하게 시에? 지금 한 30몇 시간 가수면 상태인 것 같고요. 네, 네. 특히 제가 새벽 3시에 퇴근을 했거든요. 근데 새벽 3시에. 네, 네. 좀 접전지가 많아서 그게 좀 궁금해서 네. 일찍 또 깼죠. 네. 가도 또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새벽에 또 너무 일찍 깨고. 궁금했거든요. 네. 네. 김진아 기자는 그렇고 정유경 기자님은 언제 퇴근하셨어요? 저는 이제 회사 자체 개표 중계 방송에 네네. 출연하면 한 4시간 정도 연속 방송을 하고 김한 기자와 함께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일찍 들어간 편이었는데 네. 그래서 자정 전까지만 해도 160석은 넘기겠구나 하면서도 접전 네. 지역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이러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천지 개벽할 180석이 이석수가. 나올 거라고는 네.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죠. 정치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도 그렇고 사실 다들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숫자들이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가 있고 나면 다음 날 정말 복잡하잖아요. 오늘 국회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먼저 김진아 기자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겠네요. 오늘 몇 개를 또 기사를 쓰고 네. 발제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네. 좀 근데 허탈하더라고요, 되게. 허탈하다. 예. 어떤 느낌일까요? 뭐랄까, 제가 출입하는 당이 정말 크게 이겨서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좋다기보다는 걱정된다. 네. 그 어떤 느낌 마음인지 뭔지 알 알 것 것 같아요. 앞으로 180명을 어떻게 취재를 해야 되나. 네, 그 생각이 들면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점심 저녁에 한 명씩 만나도 1년은 간다. 맞아요. 아니 더 국회 출입해라. 현실적인 질문. 근데 당 네, 지도부도 네. 어떻게 이 180명 의원들을 하나로 한 목소리로 이끌어갈 것인가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정말 감당 안 됩니다. 예전에 그 열린우리당 때 152석 그때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그렇죠. 복잡했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복잡할 것 같고 일단 180명 의원들 이름 외우기도 힘들다. 우리 김진아 기자 얘기해 주셨고 정유경 기자는 오늘 어떻게 국회 나가셨어요? 저는 이제 선거 지원 업무를 계속 맡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내근을 하셨군요. 내부에 계속 있는데 네. 근데 듣는 얘기로는 굉장히 침체돼 있고 분위기가 아무래도 거의 그렇게 보수 괴멸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예감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여의도 연구원에서 사전조사 예측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 마지막에 한 조사 네네, 결과가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계셨던 분들이 그렇죠. 계셨다는 마음의 뜻이네요. 준비는 했지만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정말 너무 충격이고 이번에 정말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정말 기록적인 숫자는 맞아요. 87년 이후 최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최대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말 한마디 더 조심해야 되고 집권 여당은 이런 상황인데 오늘 이낙연 이제 당선자 등등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렇게 막 활기차다기보다 굉장히 좀 무겁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전체적인 그 발언들이 어땠나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하셨다시피 부자 몸조심. 부자 몸조심. 네, 정말 아래를 내려다보고 정말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그게 네. 왜냐면 예전부터 느껴졌던 게 그 180석 논란이 나왔을 때부터 함구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말 조심해라. 유시민 네네. 이사장 발언. 유시민 이사장 그때부터 범진보 180석 발언. 네. 그때부터 굉장히 겸손해져라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고 어제도 개표 방송에서 분명히 압승하는 걸로 나왔는데 박수를 크게 치지 않더라고요. 네네. 그런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있었어요. 조심했고요. 네. 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저렇게 오만방자에서 니들이 잘해서 뽑아준 줄 아냐. 바로 역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워딩 자체가 조심스럽고요. 이해찬 대표가 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국정의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네네. 더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는 걸로 전 기뻤습니다. 네, 압승을 또 했으니까 그만큼 네. 역풍도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출입기자로서 다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다행이다. 네. 오늘까지 분위기 봤을 네. 때. 알겠습니다. 총선 다 하나하나 각자 그 전쟁을 치르고 오셨는데 특히
특히 당에서 주목하는 당선자라고 할까요? 여야 모두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여당 출입 기자로서 김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격전지에서 음. 그 거물들을 물리친 여성 후보, 어, 예, 동작을에서 이수진 후보, 이수진 후보, 그렇죠. 나경원 광진을에서는 후보를. 예, 네. 또 고민정 후보 굉장히 크게 압승이 아니었죠. 참 접전이었는데 접전이었죠. 네. 그래도 이 잠룡들을 네. 꺾었다는 거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이분들은. 정유경 기자, 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선자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분 살아오셨다. 뭐 정말 다행이다. 주목하는 후보. 제 개인적인 다행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야당은 사실 뭐 주목할 만한 당선자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정말 수도권 경기 이쪽에서 참패를 거뒀는데요. 네. 뭐 비교적 그 잠재적인 중도 확장성이 높다고 꼽혔던 대권 주자 뭐 그쪽 계열 의원들을 상당히 잃게 된 게 아주 큰 손실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희망이랄까 이런 게 있다면 제 생각이지만 이제 대표적 부촌이었던 성남 분당 갑을 탈환하게 된 건데요. 네. 과거 판교 신도시로 젊은 인구들이 되게 많이 유입되면서 김병관 후보가 당선이 됐었는데 네. 김은희 후보의 그 부동산 관련 공약이 좀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이기긴 했는데 네. 그리고 배준영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당선인이죠. 네. 김용호 퀴즈인데 인천에서 유일한 한석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좀 낯선 사람일 수도 있을 텐데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못 봤던 인물들은 수도권이 거의 괴멸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거고요. 그러네요. 반면 민경욱 후보는 3파전이라서 비교적 유리한 구도였으면서도 졌다. 네. 이걸 보면 보수가 갈 방향이 보인다. 완전히 새로 바꿔라 이거죠. 네. 정치적으로는 홍준표나 김태호 같은 거물들의 귀환을 좀 얘기하기도 놀랍더라고요. 하는데 네. 뭐 이분들이 뭐 어떤 나아갈 방향을 시사한다고까지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경기도에서 이렇게 살아남은 후보들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몇 후보들. 배준영 후보가 김용호 위원장이 추천을 했던. 네, 김용호 퀴즈로 꼽히고 김은혜 당선인 같은 경우는 MB 때 대변인 그러니까 친이계죠. 그렇죠. 네. 뭐 당이 주목하는 거와 별개로 출입 기자로서 뭐 개인적으로 김진아 기자는 어디가 좀 흥미로웠습니까? 역시 부산의 남구을 부산 남구을 네, 이현주. 이현주 네네. 후보와 박재호 그리고 박재호 후보. 당선자 네. 했었는데 여기가 업데이트가 어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엎치락 뒤치락을 하는데 저희가 그 선관위 홈페이지를 계속 새로 고침을 그렇죠. 하거든요. 계속 새로 고침하죠. 계속 새로 고침을 네. 하는데 네. 계속 엎치락 뒤치락 방송에서 나오는데 여기선 지고 있고 도대체 뭐가 맞나 왜냐면 기사를 써야 되니까요. 네네. 그렇지. 그럴 때 가끔 캠프 가기 전에 이렇게 문자 네. 보내잖아요. 그래서 까고 제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러면서. 못 참겠어서 왜냐면 지는 분한테 연락하면 좀 미안하거든요. 미안하지. 연락 못 그럼에도 하죠. 불구하고 어떻게 됐냐 한 번만 알려달라. 네. 이겼습니다. 그래요? 현장에서 이겼다. 이기는 걸로 나왔다 해서 아니 여기서 업데이트 안 됐는데 네, 여기는 다 이겼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바로 네. 그렇게.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기사를 썼죠. 그랬군요. 이번에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이제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그 덕일까요? 네. 뭐 개인기도 있었겠지만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많이 입성했어요. 제가 보니까 28명이나 이렇게 출마를 했었는데 네네. 거기서 당선된 사람은 18명. 18명. 18명이고 대표적으로는 아까 전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네. 윤건영 전 국정기획 상황실장, 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이런 분들이 됐고요. 대표적인 분들. 개파를 네. 형성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개파가. 네, 약간 친문처럼 친청? 네? 친청? 친청. 네, 이런 식으로 개파를 형성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친문 내에서도 네. 또 친청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친문도 그냥 친문이라고 분류하지 않거든요. 물론 거기서 이제 친문, 신친문, 진문, 찐문. 아, 진짜 이렇게 분류를 하기 184 때문에 정당의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네. 다시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친문에는 여러 가지 개파가 있거든요. 신친문, 친친문, 그렇죠. 진문, 진문, 찐문. 찐문. 네. 아, 정말 이렇게 저희가 구분해서 기사를 네. 암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것도 외우려면 복잡할 텐데, 그래 어쨌든 뭐 청와대 출신 인사들 많이 입성했다, 혹은 뭐 박원순 서울시장 인사들 많이 입성했다 그렇죠. 등등 이제 분류하는 기준들이 조금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복잡해지겠네요. 이런 와중에 굉장히 이번에 혁혁한 공을 세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네. 이근영 기획전략위원장 이 두 분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자리를 훌쩍 떠났습니다. 아, 네, 어떤 정말 말 남기셨나요? 취재하기 힘든 두 분들이 두 분 다. 나가셨고요. 네. 오늘 당직에서 물러났는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다시 뒤안길로 가서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려고 한다. 이렇게 출입기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냈고요. 메시지를 보냈군요. 네.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홀가분하게 떠난다면서 이런 유머를 했는데 네. 몰디브 마시러 모히또로 떠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병헌 씨 네, 대사. 그 대사였는데 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이 분들의 역할이 끝났다고 믿지는 않거든요. 아무도 안 믿겠죠. 아무도 네. 전력이 안 믿고요. 특히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 참모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임기 말에 위협적인 상황이 왔을 때 혹시나 그런 상황이 네. 오면 구원투수로 등장할 수도 있고 또 대선이 2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때 네. 이분의 역할이 또 이렇게 인재들을 잘 포섭하잖아요. 그런 역할로도 쓸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당분간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는 공식 자리를 맞지 않겠다라는 맞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외곽에서. 거고. 네. 근데 계속 뭔가 하실 것이다. 기자들은 그렇죠. 계속 주시할 것이다. 뭐 이런 건가요? 이분들은 계속 주시를 해야 됩니다. 두 분 다. 분명히 뭔가를 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유경 기자. 질문하기 하여튼 뭐 그렇지만 씁쓸하게 퇴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통합당은 아까 뭐 정진석 당선자도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가장 큰 패착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는 단 하나라도 잘한 게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솔직히 지켜보는 야당 출입기자들 입장에서도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계속 망가질 수가 있나 걱정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도. 네, 탄핵 국면 뒤에 보수 정당으로서의 나아갈 방향도 세우지 못했고 리더십도 형편없었다. 이런 분석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뭐 페이스북에 자성과 비판 글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재밌는 말을 했어요. 어떤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어.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굉장히 왜 이제 아픈 와서 말이네요. 그런 말을. 네. 근데 네. 이제 그간의 마음고생이 읽히더라고요. 기자들이 보기에도 정말 너무 고생했겠다 싶은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아무리 부족하고 미워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야당을 살려둬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백지 위에 새로운 정신과 가치를 찾아서 보수를 재건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황교안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잖아요. 어제. 이제 통합당 지도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원내대표 비대위 자리부터 해서. 체제는 네. 뭐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황 대표 같은 경우는 생일이기도 했는데 아마 네. 가장 슬픈 생일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네. 그 보수의 새 비전을 보이기는커녕 앞장서서 장외투쟁을 이끌면서 태극기 보수로 달려갔다 이런 비판을 사실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황 대표가. 네. 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리더십도 좀 부족했기 때문에 당내 논란이 계속 터져 나올 때 진화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황 대표가 물러난 것이 좀 단결할 수 있는 그 더 잘 된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당내에서 될 것 굉장히 같습니다. 부글부글하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이제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까인데 네. 보통 당내보다는 당 밖에서 쇄신의 의미로 데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이야기가 일단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패배 책임 논란도 조금 남아있기도 하고 또 확장성이 얼만큼 확인이 됐느냐 그것도 약간 미지수라는 얘기도 있고 네. 당내 기반도 간단치 않고요. 뭐 박형준 위원장이라든지 뭐 방금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뭐 여러 의원들에 물망에 대한 오르고는 얘기들이 있는데. 계속 나오곤 있는데 아직은 지금 충격을 회복하기도 진짜 스스로기도 쉽지 사람이 않은 없긴 상황이라서 거의 다 뭐 떨어지셔가지고. 그리고 원희룡 네. 지사 같은 경우도 제주도지사 같은 경우도 아직 뭐 야권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세훈 의원도 떨어졌지만 오세훈 전 시장도 떨어졌지만 또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2년 나오고 시간이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네. 충분히 재기는 가능하지 지금 않을까. 네. 언급하신 그 분들 이제 그 비대위원장에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얘기들 당을 근데 좀 아직은 중심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오세훈 있는 거죠.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여전히 알겠습니다. 그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금은 소위 말하는 멘붕 상황에 있지만 갈피를 좀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 어떤 부류의 사람들 목소리가 좀 커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네. 수도권이 참패를 하면서 사실 유 의원에게 굉장히 불리한 형국으로 돌아가고 실제로 많은 의원들이 유승민계 의원들이 많이 탈락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 정도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안철수계 의원 중에 통합당에 합류한 사람들이 전멸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원내에서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내에서도 그리고 네. 사실상 중도 확장성이 있는 거물 흔치 않은 야권의 거물이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가 지나고 나면 전당대회 도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홍준표, 김태우 후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또 무소속의 권성동 의원도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다 통합당이에요. 무소속 5명 중에 4명이 통합당이죠. 그렇죠. 네.
그분들 다시 돌아옵니까? 곧 일단 권성동 의원 복당 신청서 냈고요. 이미 냈고요. 다른 네. 분들도 돌아오는 게 당연한 수순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 김부겸을 꺾었던 수성갑을 네. 옮겨서 비교적 온화한 비박계이면서 영남권 의원이라는 이런 조합이 있어서 네, 네. 당내 화합을 아우르는 역할을 맡기가 중진에다가 네, 딱 좋은데 이분이 오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원래 무소속 출마한 분들을 바로 복당시킨 건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소중한 자산들이고 당 지도급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 당 밖에 오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이 급하면은 다 네. 해야 됩니다. 지금 가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얼른 들어오시게 할 언론으로 것이다. 들어오시고 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그렇군요. 전 대표가 할 홍준표 전 대표의 역할. 네. 배현진 의원과 함께 콤비를 이루실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두 분이 만나시겠군요. 국회에서. 여당이 차지한 이 180석이라는 의미, 김진아 기자가 네. 여당 출입 기자로서 의미를 좀 설명해 주세요. 180석이 뭘 의미합니까? 180석이 두 가지 의미로 좀 보이는 것 같은 게요. 네. 하나는 법안 처리. 법안 우리가 처리. 정말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렇게 지정을 할 때 상임위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지만 그걸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쪽수가 많다 보니까 5분의 3 아니, 숫자가 많다 보니까. 쪽수. 아, 네. 죄송합니다. 의석수. 이게 또 네. 업계 용어로 자꾸 숫자가 많다 보니 그래서 5분의 3은 금방 쳐서 바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정할 수 지정을 있다. 해서 야당이 반대해도 그리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개헌. 개헌. 예, 개헌은 자발적으로는 좀 하기 힘듭니다. 네네. 왜냐하면 200석을 채워야지만 그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는데 지금 네. 180석. 그래서 국민은 정말 위대하게 절묘하게 숫자를 그렇지. 맞춰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사실 힘 조절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이 180석이라는 숫자가 뭔가를 압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까딱 잘못하면은 모든 비난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 항상 됐던 핑계가 우리가 일당인데 네. 압도적인 일당이지 않아서 야당이 반대해서 법안 처리 못했다. 못했습니다. 항상 그-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네, 계속 그랬었죠. 우처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원하는 대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하면은 핑계댈 게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죠. 무능한 여당 2년 후에 그럼 또 심판이 옵니다. 네. 대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1대 국회가 되면은 보여줘야죠. 실력을. 참 이게 양날의 칼처럼. 네. 통합당은 비례대표 앞에서 103석이죠. 네. 네. 뭐 내부적으로는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설마 뭐 여당이 180석 얻었다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갈까? 혹은 갈 거야. 지금 뭐 그런 여러 거 가지. 생각할 정신도 없는 정신이 상태고요. 없습니까? 그나마 네. 개헌 저지선은 지켰다 정도의 약간 안도를 하는데 네. 다르게 말하면 여당은 개헌 빼고는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아까 말했듯이 발목 잡기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네. 정부 초반에 입법 과제들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을 차근차근 해야 될 텐데 네. 그 과정에서 야당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또 좀 새로운 변수가 될 텐데 네. 이건 아마 그 비대위 체제와 그리고 앞으로 당의 비전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 소수 정당 얘기도 해볼까요? 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처참했죠. 네. 해단식에서 저도 사진을 봤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이게 선대 분위기가 오늘 해단식 있었는데 굉장히 침울했고요. 네, 지금 거기서 지역구 하나 비례 지역구 하나 비례 고작 5석. 네. 그래서 지금 현 의석수죠. 6석밖에 네.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심상정 대표가 좀 울먹였는데 특히 고단한 정의당의 길 여기 말하는 순간에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고 왜냐면 정의당으로서는 연동형 비례제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랬었죠. 이 거대 정당이 꼼수를 이렇게 부릴 줄 몰랐으니까 실적이 좋지 않았고 또 지역구에서도 참패했고 네. 그래서 차기 이제 포스트 심상정을 누가 냈냐 이거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거죠. 당내 경로 진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다 꼬였죠 지금. 네. 어떻습니까?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실망이 굉장할 것 같아요. 네. 6.8% 득표로 3석을 얻긴 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는 거죠. 저는 근데 사실 뭐 5%를 넘긴 것도 다행이지 않나 싶어요. 안철수 그래요? 네. 대표가 한참 선거 레이스를 달려야 할 순간에 다른 곳으로 달려가면서 화제에서도 밀려났고 네. 결국 권은희 의원까지 3번까지만 21대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네. 지금 통합당에서 벌써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안철수 후보까지 이렇게 같이 대표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네. 글쎄요. 정치적인 입지는 상당히 좁아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 네, 3석. 그리고 와, 정말 참담한 건 민생당, 교섭단체 정말. 구성하던 민생당이
끔찍한 정말 결과였죠. 지역구도 네. 그렇고 비례대표도 그렇고 단 한 석도 얻지 못해서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거 아닌가요? 이제 소멸이죠. 소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대책을 좀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대책이 내일이요? 없습니다 지금. 아, 대책 없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혹시 정당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은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음. 큰일 났죠. 이제 어떻게 보세요? 이 민생당? 민생당은 전 사실 영석 예측을 해가지고 영석 예측을 하셨어요.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어. 호남에서 이미 민주당이 몰아줘야겠다는 분위기가 일찍부터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에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봅니까? 김진아 기자. 열린민주당도 생각보다 너무 저조했죠. 왜냐하면 네. 그 지지율로 봤을 때는 6석에서 7석은 거뜬히 차지할 거라고 봤는데 네. 반토막 났었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딱 3석만. 그 차지하는 정봉주 거고. 최고위원이 좀 그게 변수가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손혜원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기자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봤을 때. 왜냐하면 그 좀 유튜브에서 컸어요. 나온 네. 그 막말 크기도 논란. 하고 막판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했거든요. 시민당으로.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4936번님 오늘따라 여의도 여성시대가 빛나 보이네요. 두 분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복 받으세요. 주셨는데 네. 지금 저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유경 기자가 야당 출입 기자로 저희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어디 가신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뵙게 네, 됐는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디지털 뉴스팀에서 앞으로 인터넷 뉴스 기사를 편집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럼 정치부는 이제 끝난 겁니까? 3년 만에 드디어 홍준표 전 대표부터 시작해서 네. 긴 야당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 본인이 원했군요. 국회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사실 상당히 네. 지치고 힘들고 네. 특히 입으로 하는 그 막말들을 다 중계해야 네, 하나 이번에 이런 다 자괴감을 막말 정신이 느끼면서 퇴출당하긴 했지만 네, 이번에 예. 참 그런 결과를 낳았지만 어쨌든 참 힘들 때가 힘들었다. 많았는데 여성시대 청취자 여러분 덕분에 힘을 내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얼굴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 김진아 기자는 발령이 안 났죠? 네, 회사는 저를 잊었습니다. 네, 회사가 김진아 기자를 잊었다. 당분간 계속 국회 출입한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야당 출입 기자 짝을 이뤄서 여의도 여성시대를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정유경 기자,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